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의 구매 담당이 기흥이라든가 판교라든가 이천 심지어 평택까지 호텔 같은 데 장기 숙박을 하면서 메모리 확보 전쟁에 들어갔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구매 담당이 장기 계약을 맺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올해 물량이 아니라 내년 물량을 위해서 그냥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28년까지 이미 다 팔렸답니다. 완전히 다 팔린 건 아닌데 내년까지는 솔드아웃이 된 것은 틀림없고 28년의 물량을 지금 아마 거의 동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메모리 뭐 HBM이라든가 DRAM이라든가 낸드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 이제는 못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을 정리해보면 메모리가 다시 산업의 권력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요 구조가 완전히 변화를 했죠. 삼성전자가 실적이 폭발했죠. 메모리는 전략 무기로 위상이 변화했, 이런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26년에서부터 28년 메모리 시장의 본질적인 변화는 뭐냐? 이거는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공급 부족, 구조적이란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전환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경제라든가 산업 조직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기능과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그래픽을 이제 챗GPT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핵심 포인트는 26년 메모리 생산량의 70%를 데이터 센터가 소비를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2017년, 18년 그때쯤에 만든 거는 이거 HBM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대부분 메모리, DDR 이런 걸로 만들었죠. 그런데 26년에 메모리 생산량의 70%를 데이터 센터가 소비를 하고 28년까지 생산 물량까지 이미 선계하게 됐다. 솔드아웃이라는 얘기예요. 공급이 일시 부족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로 영구적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도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당장 비행기표를 사서 제조업체로부터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흥, 판교, 이천, 평택까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말할 것도 없이 올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단순히 HBM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HBM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서버용 DDR5, GDDR, LPDDR, SSD용 낸드까지 연쇄적으로 이런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구매 담당들이 그냥 머리 지진이 일어나고, 왜 심각하냐면 이런 현상이 자동차라든가 가전이라든가 TV는 구형 D램을 사용하죠. 하지만 메모리 3사는 캐파를 HBM 고부가 메모리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구형 라인을 지금 새 걸로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시장이다. 비행기를 타고 공장에 가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반도체 쇼크보다 구조적으로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땐 파운드리 병목이었지만 지금은 메모리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자, 메모리라 그러면 HBM, DRAM, 낸드 세 가지를 종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화 되고 있습니다. 자, 트렌드 포스에 볼까요? 에이프릴 우라는 사람이 아마 이게 그 트렌드 포스의 아시아 부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메모리 업계를 추적해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정말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폭발한 진짜 이유는 뭐냐? HBM만이 아니라 범용 메모리까지 동시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HBM을 조금 잘 HBM3에서 참 버벅거렸던 1년 반이 지금은 약이 되고 오히려 폭발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6년 1분기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해서 플러스 60%,
일부 품목은 2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트렌드포스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D램 재고가 지금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6주 수준이라고 그래요. 정상이 10에서 12주. 전에는 그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것은 6에서 8주였었는데 11월 달에 11월 12월에는 삼성이 한 2주였었고 SK나 마이크론 같은 게 1주도 안 된다 그러고 삼성이 한 재고가 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산되면 바로 포장해서 출하하고 이런 상태라 그랬는데 이번엔 신문에 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실상 품절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유리한 구조다 이렇게 또 신문에 나옵니다. 사상 최대의 D램 생산 능력 캐파를 가지고 있죠. 물량 깡패죠. HBM에 집중하면서도 범용 D램 공급 여력이 그다음 크다. 그 다음에 평택 캠퍼스 P4에 페이지 1이 이제 가동할 페이지 3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페이지 4도 지금 열심히 내부 공사를 해서 올해 안에 가동을 할 것이고 페이지 2도 다음 달부터 또 공사에 들어간다면 하여튼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 공장이 가동되는 것은 삼성이 가장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 결과 가격 결정권과 출하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삼성전자,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말까지 HBM 시장 점유율을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작년에 한 2%, 1% 정도 있었는데 2배 이상이라 그러면 40%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한 45%는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HBM4가 지금 다음 달에 엔비디아에 가장 먼저 공급을 한다는 한국경제신문에 특종이 나온 걸 보면 이것이 그냥 허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그래픽 D램인 GDDR7, LPDDR5X 뭐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납품이 확대가 되면서 삼성의 경쟁력은 상당히 좋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러 금융기관들에서 삼성전자가 26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매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120조, 미국의 시티그룹에서는 155조, 지난주에는 키움증권에서 170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년에 영업이익이 29일 날 이제 상세하게 발표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약 43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4배 이상 점프가 돼야지 170조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예상보다 빠르고 테슬라 AI 칩 공급 확대에 따라서 파운드리 실적 개선도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들에서 얘기하기를 삼성 파운드리가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한다. 올해 안에 됐으면 좋겠지는 모르겠지만은 삼성 파운드리 올해 안에 적자 폭을 굉장히 줄일 겁니다. 어쩌면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를 한 몇 개만 좀 더 받는다면 올해 안에도 흑자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이건 삼성이 잘 해서라기보다는 메모리를 가진 자가 돈을 찍어내는 구조, 반도체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를 찍는 거는 돈을 찍어내는 거 똑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칩워라는 거, 반도체 전쟁을 얘기하는 크리스 밀러가 말했습니다. 메모리의 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제 AI의 문직이다. 칩5의 저자 크리스 밀러가 진단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빅테크들에 대체할 수 없는 파트너로 격상되었고 빅테크와 반도체 공급사 간 갑을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 밀러 교수는 범용화의 덫, 커머디티 트랩이라고 해서 기술 차별화가 사라지고 가격 경쟁에 내몰리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HBM이 처음에 그냥 굉장히 곽광을 받을 때 이 D램이, 범용 D램이 이거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쓰레기처럼 이렇게 완전히 밀려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범용화의 덫이라는 이렇게 전문용어, 요즘 전문용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단연 계약도 멀티 이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커머디티 트랩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AI 모델이 커질수록 연산 능력만큼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불러오느냐, AI 가속기의 성능을 좌우하게 되면서 이를 해결할 HBM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AI 인프라의 핵심이 범용 D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칩워의 저자 크리스 밀러 교수의 책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죠. 핵심 메시지를 보면 HBM은 더 이상 부품이 아니라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GPU 뭐 블랙웰이라든가 루빈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게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는 거죠. AI 연산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는 거죠. 빅테크 입장에서는 대체 가능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전략적 필수 공급자라는 거죠. 범용화의 덫, 커머디티 트랩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D램은 치킨 게임, 가격 경쟁, 막 이런 게 계속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떨어질 때는 그냥 막 어닝 쇼크까지 막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현재는 HBM 플러스 패키징 플러스 공정 통합 역량, 그래서 진입 장벽이 극단적으로 상승이, 그러니까 D램이라든가 낸드라든가 HBM이라는 거 장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업체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이 산업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죠.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회사라기보다는 AI 안보 인프라 기업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래서 크리스 밀러 교수는 25일 파이낸셜 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생산 능력과 첨단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가속기용 메모리에서 사실상 대체가 어려운 공급자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양사가 삼성, SK가 AI 가속기 GPU 그래픽용에서 HBM과 패키징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해 가고 있다는 그런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종합해 본다면 시장은 메모리 부족으로 28년까지 구조적으로 이 HBM D램, 낸드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대부분의 그 물량을 데이터 센터가 모든 수요를 빨아들이는 그 블랙홀이라는 얘기죠. 기업은 삼성전자는 HBM 플러스 범용 D램 쌍끌이 플러스 낸드까지 실적은 숫자보다 지속성이 핵심인데 28년이 아니라 31년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SK하이닉스는 HBM에서 순도 가장 높은 플레이어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산업 질서로는 메모리는 다시 산업의 권력을 가지고 가격은 제조사가 결정하는 게 가불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석유는 메모리라는 거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I 시대 연산의 주도권은 GPU가 쥐고 있지만 속도의 생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이 AI 인프라가 더 심화되면 될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치는 천정을 뚫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감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것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덕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